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방송은 독자 여러분이 들으시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차분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지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쭉 훑어내리는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가 좀 없다고 그러더라도 좀 참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저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를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게 당시 내보냈던 썸네일입니다. 거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안병직 교수는 올해 나이 90세가 다 되셨는데 자유파의 큰 스승이 맞습니다. 그리고 좌빨들은 뉴라이트를 하면 무슨 엄청난 욕설로 쓰지만 자랑스러운 게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좌빨들한테 뉴레프트라는 게 있듯이 우리한테는 뉴라이트 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이론가가 맞습니다. 1937년생, 그러니까 지난해에 88세 미술을 지냈던 어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좌빨 동네에 백낙청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유우파의 정신적인 스승은 단연 안병직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가만히 계셔도 무게가 나가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뜻밖에도 그분이 입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내렸던 계엄과 탄핵들 둘러싼 지금의 어려운 현안 몇 개를 짚어주셨습니다. 저 뜻밖의 일인데 그분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바로 이런 글을 써서 공교롭게도 저한테 지난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민통합이라는 꽤 긴 글입니다. 신문으로 따지면 좌우에 풀로 실으면 꽉 차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 전체는 펜앤마이크에 제가 요청을 해서 바로 실었습니다.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안병직 교수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이 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은 그 노학자의 글은 그렇게 대중적인 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현안에 대한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뭐 이런 식의 언급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사의 큰 줄기를 몇몇 개의 매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국이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산업화가 어떻게 성공했냐. 그 다음에 민주화가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됐냐를 쭉 훑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요즘과 관련된 현안을 살짝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과 또 거기에 더해진 안병직 선생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이 스튜디오에서 안병직 교수를 모시고 제가 대담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했던 방송을 보니까 댓글에 왜 안병직 교수님은 노아라 TV 스튜디오에 전광훈 TV 스튜디오에 안 나오시냐라고 꼭 찍어서 묻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죠. 희한하게도 안병직 선생이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굳이 일부러 전화 안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 중요한 시국에 내가 나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 이것 자체로 큰 뉴스라고 봅니다. 자, 그분 글은 힘이 있습니다. 그 연세에 쓰신 글이 젊은 사람 못지않은 기백이 아주 견고한 뼈대가 있습니다. 그 글의 핵심이 뭐냐? 핵심 메시지,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건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걸 자막으로 처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따라야 될 발전 모형이다. 3분의 2 가난한 나라들이 따라야 될 샘플이죠. 어떤 그 아이디얼 타입이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걸 이끌어주는 중요한 나라다. 특히 이들 나라에 대한 원조와 지도를 행함으로써 현대 세계사를 선도할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대단합니다. 반면 좌빨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좌빨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분단체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쟤네들이 아주 즐겨 쓰는 말이 결손국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손국가, 즉 이빨이 빠졌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 온전치 못한 나라에 불과하다는 게 바로 결손국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나사가 빠지고 뭔가 빵꾸가 난 나라라고 하는 결손국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택도 없다. 그게 안병직 선생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뭐가 결손이냐?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놀란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을 몇 번이나 다시 봤을 정도인데 글 중간에 전광훈 목사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운동이라고 딱 못 박은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야, 이게 뭐지 싶어서 제가 눈을 두리번거리고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광화문 운동이라는 말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서 막 쓰이기 시작하는 용어입니다. 시사용어죠. 그런데 그걸 노학자가 글에서 그 품격 높은 학문적 글에서 정식으로 등장시켰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병직 선생은 뭐라고 언급했을까? 사회주의 색채를 가진 촛불에 대항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촛불의 사회주의 운동하고 광화문 운동의 자유민주주의로 선명하게 분화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글의 행간에는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촛불 사회주의 색채가 불구죽죽한 게 있고 그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광화문 운동이라고 불린다라고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글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병직 선생의 글에서 눈여겨볼 거는 좌파의 수계, 좌파 전체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백낙청 교수를 때린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잘 음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백낙청은 변혁적 중도라고 하는 교활한 용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내보냈던 신년 칼럼에서 유튜브 방송에도 내보냈지만 변혁적 중도라고 하는 묘한 얘기를 썼는데 사실 이 백낙청이 오래전부터 구사했던 용어입니다. 사람을 혼란시키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남북 간의 국가연합을 이루자고 하는 아주 시커멓고 음흉한 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백낙청이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변혁적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문제는 다음에 안병직 선생을 이 자리에 모시고 대담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왜 그게 문제 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방송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다시 한번 안병직 선생 그분이 왜 자유파의 스승인가를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유파가 단결이 잘 된다면 좌빨의 수계인 백낙청 그 이상으로 떠받들어도 되는 분이 저는 안병직 교수라고 봅니다. 그만큼 안병직 교수는 살아오신 과정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원래 좌빨이었다가 극적으로 80년대 중반 후반 이후로 대한민국 편으로 크게 넘어오셨고 사상적 지적으로 굉장히 견고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그런 안병직 선생을 죽이지 못해서 좌파는 생난리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 거냐? 왜 그러냐? 왜 저렇게 난리를 피우냐? 심플합니다. 안병직 교수도 젊은 시절에는 80년대까지는 모택동주의 색깔이 강한 경제학자였습니다. 즉 마오이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다라고 하는 게 좌빨들의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려고 하고 대한민국 세력의 스승으로 우리가 떠받들고 싶어 하는데 좌빨은 거꾸로입니다. 안병직 교수가 좌빨이었을 때까지는 좋았다는 게 걔네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그분이 왜 하필이면 우파로 전향을 했냐, 변절을 했냐, 걔네들 용어로 전향을 했냐고 쟤네들은 자꾸 틈만 나면 따지고 시비를 겁니다. 좌빨 애들이 정말 변하지 않게 속속들이 썩어서 세상 변화를 모르고 있다면 안병직 선생은 세상 변화, 세상의 흐름과 함께 몸을 맡기고 새롭게 넓은 시야를 가지신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안병직 교수의 내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본래 학생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을 얘기하지만 4.19 직후에도 그때도 대단했습니다. 가자 북으로 모라 남으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4.19 때 대학원생을 지내면서 본격적인 운동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동지들 중에는 문재인이가 한국의 사상가라고 떠들었던 신영복이가 있습니다. 신영복, 그 치떨리는 인간이 옛날 안병직 선생의 동지였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무현 시절에 여성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의 남편으로 지금도 수상적인 박성준이도 바로
안병직 선생과 어울렸던 운동권이었습니다. 한명숙과 나란히 있는 박성준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때 80년대 운동권 애들한테 최고 스타 중에 한 사람이 민족경제론을 떠들던 박현채였는데, 그런 박현채와도 호용호제하면서 선배 후배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안병직 선생이 책에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안병직 선생이 80년대 중반 이전은 빨갱이 경제학자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훌륭한 점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의 그런 도구마의 늪으로부터 정말 완벽하게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른바 종속이론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학계에서. 입만 열면 중남미에서 시작된 종속이론이 대한민국 학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외채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는 외채 망국론이 언제라도 튀어나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좌빨들이 이렇게 종속이론을 얘기하고 외채 망국론을 들먹일 때 안병직 선생은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속살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외채를 척척 갚아나가고 국제수지 흑자가 완전히 전환되는 경제적인 기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지켜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게 굉장한 나라라고 하는 인식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가 경제가 붕괴되기는커녕 벌떡 일어선다고 하는 학문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중진자본주의론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진자본주의론. 그때는 이름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지금은 선진자본주의론이라고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80년대 당시 학계의 분위기에서는 혁명적인 대한민국 긍정의 목소리의 등장이었습니다. 정말 또 올라온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역사가 새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직 선생은 진정 올곧은 지식인, 공부만 제대로 하는 지식인의 표상입니다. 다음 주에 그분을 이 자리에 모실 테니까 여러분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에서 보너스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직 선생은 문제의 글에서 지금의 계엄 사태를 딱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한 두 줄에 걸쳐 쫙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막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12.3 계엄은 대한민국이 워낙 튼튼한 정치 경제적 체질과 높은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불과 두세 줄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다. 노학자의 해안으로 지금의 현안을 압축을 했습니다. 이 행간에 숨겨진 뜻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스스로 해독해 보셔라 하는 제안까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병직 선생의 이 놀라운 글과 함께 힘을 내셔라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